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를 이유로 규제 지역의 대거 해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직접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집값 상승으로 고전했다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값 급락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집값 급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하는 분위기로 뒤바뀐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1967년 이후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수립되어 왔다. 첫째,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가격 안정 대책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부동산 시장 과열기 때 등장한다. 둘째, 부동산 거래 및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이를 통해 경기 회복까지 도모하려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 때 등장한다. 셋째,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다. 전세 자금의 지원,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 과거 여러 정부에서 민심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줄곧 활용해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이른바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는 모양새를 보여왔고 장기적 관점에서도 예측 가능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직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냉탕과 온탕 효과가 부동산 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식 부동산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직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고강도 규제 정책이었다. 이때 다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세금 규제가 강화될수록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이 커져가는 구조인 만큼 매각을 통해 주택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한시적이나마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한 만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대출을 끼워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선호된다. 한편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매입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보유 중일 때는 물론 처분 시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설령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수요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크게 대출을 활용해 매입하는 레버리지 투자와 전세보증금을 껴안고 매입하는 갭투자로 나눌 수 있다.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는 만큼 사실상 취득 단계에서부터 차단된 모양새고 갭투자의 경우도 최근 매매가 및 전세가 하락에다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라면 관심 지역을 고른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분양 아파트에 초점을 맞춰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내놓은 절세형 매물이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내놓은 급매물 내지 급급매물을 노리는 전략도 좋을 것이다.